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 열도는 봄만 되면 공포에 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일본 정치인들이 만든 창조 경제의 효과 때문입니다. 올봄 일본은 1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꽃가루 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꽃가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꽃가루 예보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도별 삼나무 꽃가루 양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23년 올해 들어서 꽃가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꽃가루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봄만 되면 전국의 산에서 이렇게 꽃가루가 날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올해 들어 어린이의 꽃가루 알레르기가 증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꽃가루 알레르기가 없던 사람도 증상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이렇게 꽃가루가 심한 데에는 정말 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 일본은 사상 최고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정말 커다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가운데 산사태가 정말 많이 일어났고 그로 인한 피해도 컸습니다. 일본에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가늘게 쭉 뻗은 커다란 나무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제가 일본 산에서 직접 찍은 삼나무 영상입니다. 2차 대전 패전 후 일본은 국가 재건을 위해서 삼나무 심기를 국가적으로 장려했습니다. 빠르고 곱게 자라서 목재로 사용하기 좋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삼나무는 전쟁 후 재건에 필요한 목재를 제공했고 지진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양을 심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삼나무가 일본 전국 산에 수도 없이 심겨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 후 목재 수급은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수입산으로 대체됐습니다. 더 이상 비싼 일본의 인건비를 들여서 삼나무를 벌목한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후 삼나무는 벌목조차 하지 않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삼나무의 특징 중 하나로 위로는 곱게 자라지만 다른 나무에 비해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물은 화산재 토양이고 지진이 나면 이 토양들은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폭우라도 내리면 토양이 흘러내려 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 심긴 삼나무는 오히려 산사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숲에서 삼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로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삼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아 삼나무가 심겨진 곳은 작은 동물들이 살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런 이유로 작은 동물을 먹이로 삼는 포식자도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멀리서 보면 울창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막상 그 안은 사막과 같은 상태입니다. 삼나무의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나무의 꽃가루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본 숲의 40%를 차지하는 삼나무가 뿜어내는 꽃가루의 양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삼나무 꽃가루는 꽃가루 알레르기 원인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고 그로 인해 일본인의 30% 정도가 꽃가루 알레르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꽃가루가 얼마나 심각하면 코이케 도쿄도지사는 꽃가루 알레르기 제로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아무 쓸모도 없는 삼나무를 정부 차원에서 줄여야 하는데 정말 황당한 이유로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약회사는 로비를 통해 삼나무를 계획적으로 줄여나가는 국가적 논의를 막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30%가 가지고 있는 꽃가루 알레르기는 굉장히 커다란 시장입니다. 일본의 제약회사가 이런 황금 시장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꽃가루 알레르기 치료제를 의료보험에서 제외한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삼나무를 벌목하고 다른 나무를 심자는 취지로 예산을 배당해서 사업 중인데 삼나무를 벌목하고 그 자리에 다시 삼나무를 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벌목 대상인 유해한 나무에는 삼나무가 들어가 있는데 벌목 후 심는 나무에는 삼나무 규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산림업자들은 관리 비용이 덜 드는 삼나무를 다시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임업협회에 배당된 예산의 3분의 1이 다시 정치 헌금으로 흘러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나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정치권의 부패로 방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자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창조경제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나무 꽃가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꽃가루 비산량이 증가하면 신종 코로나 감염 위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나온 기사로 대기 중 꽃가루 비산량이 증가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일 미넨 공과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꽃가루가 호흡기 세포의 항바이러스 응답 전달 단백질에 간섭함으로써 알레르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감기를 일으키는 호흡기 바이러스의 일종인 라이노바이러스의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이 쉬워진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꽃가루는 코로나 확산에도 일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꽃가루 알레르기 약을 복용함으로 발생하는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대책, 전비약의 위험, 혈압이 신경 쓰이는 사람은 주의, 면역력 저하로 감염증에 걸리기 쉬워질 수도, 꽃가루 알레르기 약, 안이하게 계속 복용하는 것은 위험, 갑자기 난폭하게, 인지기능 저하의 예도, 꽃가루 알레르기로 복용하는 항히스타민제 부작용으로 인지기능 저하에 가까운 증상이 나타날 수도, 꽃가루 알레르기 양의 위험성을 보도한 기사들입니다.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약의 일반적인 부작용을 설명한 표입니다. 졸음, 갈증, 변비, 인지기능 저하, 면역력 저하, 비만, 협심증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충격적인 증상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일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항히스타민제가 뇌를 노화시키는 것은 함유한 항콜린제라는 성분이 원인이다. 긴자 약국 대표이자 약사인 나가사와 이쿠히로 씨가 해설한다. 항콜린제는 비염약뿐만 아니라 감기약이나 멀미약, 빈뇨 개선약 등 모든 시판량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 점막의 지각신경이나 방광수축에 관여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함으로써 증상을 완화하는 약이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뇌신경에도 작용해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어느 여성은 자신의 꽃가루 알레르기 약 부작용을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느긋한 성격인데요. 봄이 되면 괜히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폭언을 하게 돼요. 여름이 되면 확 가라앉아 엄청난 후회감에 휩싸이는 것이 매년 패턴이고요. 그런데 우연히 다른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을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꽃가루 알레르기 약이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먹던 약에 정신착란 부작용이 있었어요. 꽃가루 알레르기 약을 장기 복용하면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뇌에서 각성이나 수면을 관장하는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부위의 전달 물질을 히스타민이 담당하고 있어서 히스타민이 줄어들면 졸리게 됩니다. 또 히스타민은 세포 간 전달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약으로 차단하면 당연히 인지 기능은 떨어집니다. 장기간에 걸쳐 먹게 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시판 꽃가루 알레르기 약 외에 종합감기약에도 배합되어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약을 장기 복용하면 치매의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일본 국민들은 패전 이후 무분별하게 심은 삼나무로 인해 수십 년간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수십 년간 꽃가루 알레르기 약을 복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의 성격에 꽃가루 알레르기 약의 부작용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일본 정치인의 부패로 발생하는 일본의 꽃가루 중 어느 것이 더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